'cause I'm always heading your way. 책을 좋아하는 저를 오래 지켜봐 주신 분들이라면 좋은 책을 함께 나누고 싶어 북클럽을 했다는 이야기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읽었던 책 중 하나, Call Me By Your Name. 작년 여름 이탈리아의 뜨거운 햇살과 초록으로 가득한 나무들 속에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문득 그 배경이 된 작은 마을이 떠올랐습니다. 책 속에서 이니셜 B라고만 불린 그곳. 작가 안드레 아시모는 나중에 밝혔습니다. 그곳은 바로 이탈리아 서쪽 끝에 있는 작은 도시 보르디게라였다고. 그렇게 저는 결국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 권의 책이 남긴 감정의 흔적을 따라 책의 텍스트가 현실로 된 마법 같은 저의 여행기를 나눕니다. 소설 Call Me By Your Name은 이집트 출생의 미국 국적의 작가 안드레 아시몬의 소설이에요. 이 책이 만들어진 그 우연성을 꼭 나누고 싶어요. 우연히 필연이 된 이야기. 이 책을 쓸 때 작가 안드레 아시몬은 이미 출판 계약이 된 책을 쓰고 있었대요. 두 남녀의 사랑에 대한 책이었는데 너무 힘겹게 쓰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수영장이 딸린 이탈리아 빌라를 꿈꾸며 남자 둘의 로맨스를 쓰게 된 거죠. 그게 좀 더 흥미진진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했고 그 소설은 3개월 반 만에 완성되었어요. 2007년에 출간되었죠. 책과 영화 모두 예술성과 상업성을 인정받은 그런 작품이에요. 작가 안드레 아시몬이 이래서 도피 삼아 재미로 쓴 그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에게 엘리어와 올리버는 없었겠죠. 작가 자신의 재미를 위해 쓴 책, 어떠한 메시지를 염두에 두고 쓰지 않은 책, 우연이지만 필연이 된 책. 이 책도 그렇고 제가 이 여행을 오게 된 것도 마음의 소리, 도무지 무시할 수 없던 어떠한 강력한 끌림에 의해 오게 된 거거든요. 그 끌림은 가끔은 너무 강렬해서 무시하기가 힘들어요. 엘리오가 올리버한테 끌린 것처럼요. 올리버도 엘리오한테 끌린 것도. 그러면 안 되는데, 상황이 안 좋은데, 그런데도 더 끌어당기죠. 저에게는 보르디게라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머물렀던 숙소를 찾게 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보르디게라를 가야겠다고 마음 먹고 올해 부활절 연휴를 앞두고 숙소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작은 도시는 옆 동네 프랑스 니스처럼 대중적인 관광지가 아니라 숙소도 많지 않았고 마음에 드는 곳은 이미 거의 예약이 끝난 상태였어요. 몇 번이나 포기할까 고민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냥 쉽게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밤마다 구글 맵을 뒤지면서 직접 숙소에 연락을 시도했고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한 곳에서 드디어 답장이 왔습니다. 마치 그곳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렇게 저는 보르디게라로 향하는 문을 하나하나 열어가고 있었어요. 좁은 골목을 따라 돌바닥을 걸어 올라가 오래된 벽에 걸린 작은 B&B 간판을 발견했을 때 저는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걸. 어쩌면 쉽게 찾아지고 싶지 않은 곳이라는 걸. 정말 근사했습니다. 여기 이 벽난로 같은 이 느낌이 너무 있죠. 이렇게
씌울 수 있는데 색깔이 너무 이공간도 이 센스 여기 또 치킨 그 바나나 이거 진짜 여기가 정말 살롱 스타일. 아 이런 공간 나도 집에 진짜 만들어. 너무 예쁘다. 이렇게 놓고 여기 이용해서 아니 딱 여기 이렇게 여기 딱 누워서 이렇게 딱 핸드폰 보면서 그림도 예쁘네. 진짜 사람들이 특별히 이런 거 하는 거 여기도 음료수도 마시는 거 아닐 텐데. 마셔도 된대. 그래? 처음이야. 대박이다. 화장실은 좀 많이 조그맣지만 뭐 짱처럼 다 어울리네. 화장실 벽도 이쁘다. 야. 그렇지. 아니 여기 벽이 예쁘다. 이 바깥쪽에 문에 벽이 예쁘다. 치킨 바나나 치킨. 사진 잘 나와. 그래 이거 이런 센스 어떡하지? 이 색깔에 이 침대방엔 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 방 안에 들어섰을 때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와 책에서도 언급되었던 메디테리니언 파인, 지중해 소나무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멋있었는지요. 엘리오가 여름마다 지내던 그 바닷가의 앞 빌라에서 보던 풍경이 아마 이곳에서 보는 것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침 식사도 마치 꿈 같았어요. 촛대에 초가 꽂아 있었어요. 엄마들은 여행 와서 밥 안 하는 게 정말 제일 좋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버터도 이렇게 그냥 뚝딱뚝딱 잘라져 있는 게 아니고 칼로 얇게 떠서 떼굴떼굴 작은 롤로 말려져 있었습니다. 더 마실래요? 카푸치노 더 마실래요? 아니에요. 충분히 많아요. 고마워요. 소설에서 엘리오의 아버지가 이 썸머홈을 젊은 학자들한테 이렇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들이 선정이 되면 그들은 그 이탈리아 빌라에 와서 자기네들의 이제 논문을 완성을 하면서 정말 돈 한 푼 안 내고 그곳에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제네러스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풍요로울까? 그냥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내가 사는 곳을 공유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물론 그 엘리오의 아버지 거기서 교수죠. 그의 행정적인 일을 하루에 조금씩 도와줘야 되는 게 하나의 필요한 일인데 그거 외에는 정말 그 게스트들은 하루를 정말 마음대로 그 안에 수영장도 쓰고 테니스장도 쓰고 밥도 다 공짜로 먹고 그런 것이거든요. 진짜 유토피아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엘리온의 집의 그 넉넉함, 자기네 집을 그런 젊은 학자들한테 마음껏 열어주고 또 그들의 아이디어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도 또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그런 이야기하고 책에 대해 얘기하고 예술과 문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 B&B에 있으면서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뭐 누군가가 막 많이 모여서 막 얘기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중간중간 호스트분과 이야기할 때도, 그리고 제가 숙소 안에 있을 때도 그 수많은 책들, 그리고 그 소품들, 그 가구들 정말 아낌없이 내어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그 유토피아 같은 그런 빌라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올리버랑 엘리오가 이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오만 그 빌라에 다시 돌아오죠. 이제 엘리오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그 유명한 장면인 그 아버지와의 대화 장면이 있어요. 천천히 그 올리버와의 관계 쪽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끌어가거든요. You two had a nice friendship이라고 훅 들어온 아버지 발언이 이제 엘리오가 거기서 잠깐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이어가죠. You had a beautiful friendship. Maybe more than a friendship and I envy you. 나 너가 부러워. 그런 관계를 경험해본 너가 부러워라. 우리 인간은 가슴과 육체를 딱 한 번만 갖게 된다고. But remember, our hearts and our bodies are given to us only once. 살다 보면 미처 알지도 못한 채 벌써 가슴이 닳아버리고 your heart is worn out.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육체도 그 누구도 가까이 오려고 하기는커녕 보려고도 하지 않는 시기가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귀한 삶을 아버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젊고 그 창창한 그 엘리오의 시간. 그래서 그가 경험한 이 깊은 관계 안에서 느낀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을 달래주고, 그리고 불꽃이 있다면 끄지 말고 잔혹하게도 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In your place, if there is pain, nurse it, and if there is a flame, don't snuff it out. Don't be brutal with it. 치유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빨리 이것을 재촉하면 자신을 뜯어내지 말라고. 그렇게 되면 너무 젊은 나이에 이미 감정적으로 파산 상태가 돼서 이후에 오는 관계에서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점점 더 적어진다고요. 아들이 껍데기같이 살지 않기를 바라는 엘리오의 아버지.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진 않기에 힘들 때마다 자신이 항상 아들의 뒤에 있음을 알리는 마음이 저는 느껴졌어요. 저는 그래서 이 엘리오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인생에 오래 남게 되는 향수, 그 엔딩도 느껴보면 정말 엘리오는 평생, 그리고 올리버도 평생 이 기억을 간직하고 살 것 같거든요. 그런 그 감정 때문에 제가 여기로 왔나 봐요. 그냥 이 마지막에 엔딩도 그렇지만 앞에는 또 엘리오가 굉장히 행복해하는 이 사랑에 푹 빠져서 이것보다 행복할 수는 없다는 그런 감정 표현이 또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이 오래 남게 되는 그 향수가 너무 저한테도 그게 크게 와닿아서 이곳에 와보면 어쩌면 나도 무언가를 느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고, 굉장히 편안했고 그냥 너무 저에게는 오아시스 같았던 유토피아 같았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스에 많이 가잖아요. 니스에서 4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니스에 가신다면 45분 더 걸려서 이 보르디게라도 꼭 가보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갈매기가 많다. 지금 몇 시인데 저녁을 이제 먹은 거예요? 몇 시예요? 9시. 이탈리안이 다 됐네. 이탈리안이 이때 먹어요. 이탈리안 다 됐어. 네.